47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49도, 58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30을 치면 그냥 이 각도만큼 30이 이동하는 게 돼요. 네, 이거는 추후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먼저 이쪽 방향으로 30을 그렸으면 위쪽 방향, X축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30만큼 이동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30, 각도 9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려면 X축 기준으로 180도니까 다시 30, 180, 그 다음에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30, 27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 건데, 내가 뭔가를 그리고 다시 처음 지점으로 돌아갈 때는 close, 닫는다 라는 의미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닫는다 라는 의미로 C 버튼을 누르면, C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옆에 거 삼각형은 더 쉽겠죠? 세 번만 하면 되니까. 자, 길이 30, 30에 120도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위에 거는, 그 아래 거는 이쪽에서부터 해볼까요? 21, 각도 45니까 135. 다시 이쪽으로 21,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항상 각도 계산할 때는 X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X축을 가상으로 그려보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90이었다면 마이너스로는 270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각형 18만큼 그리고, 자, 이쪽 방향으로 내각이 108도였으니까 180도에서 108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72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X축에서 요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144도인가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X축에서 요만큼 돌아가면 되니까 144도에 72도 이렇게 되겠죠. 그 아래 거는 90도씩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쉽겠네요. 30,
5에 90, 다시 30, 180도, 다시 5에 90, 30에 0도, 다시 5에 90, 30에 18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5에 마이너스 90도, 5에 0도, 15에 90도, 5에 0도, 15에 마이너스 90도, 5에 0도, 15에 90도, 5에 0도, 15에 마이너스 90도, 5에 0도, 15에 90도, 5에 0도, 15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다 이해는 되시죠? 손은 조금 느릴 수 있어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서에 위치한 곳으로 내가 입력한 길이만큼 그리게 되어 있어요. CAD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아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만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서를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위치를 시키고 기준점에서부터 그쵸?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단순히 숫자 15만 입력을 해주시면 아래쪽 방향으로 15만큼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위치를 시키고 5 엔터 치면 X축 방향으로만 입력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90, 0, 90 이 각도만큼 정확히 위치했다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각도라는 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곳 보이시죠? 여기에서 모델 옆에 거, 그러니까 세 번째 탭 부분을 보시면 직각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단축키는 F8, F8로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올소 모드라고 되어 있죠. 올소 모드.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직교 모드예요. 직교 모드.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F10, F10으로 되어 있고 이름이 폴러 트래킹 이렇게 되어 있죠. 폴러 트래킹. 요 두 가지 모드를 CAD에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그리거나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릴 때 90도의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겠죠? 설계를 할 때도 90도 단위로 뭔가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실제 방 같은 게 이제 90도로 딱딱 떨어져 있으면 가구 배치가 쉽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90도 단위의 설계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교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F8을 누르거나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90도 단위로만 마우스 커서가 이동을 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내가 아무리 상하로 움직여도 0도에서 벗어나질 않죠. 마우스 위치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90도 상부 위쪽 90도로 가까워지면 90도로 탁 이동해서 고정이 돼 버리죠. 다시 180도, 270도. 그렇죠? 90도 단위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90도 단위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45도를 그리고자 할 때는 불가능하겠죠. 이 모드가 클릭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정확히 하게 90도로만 그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드를 사용하고 그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45도나 뭔가 다른 각도를 그리겠다 하시면 이 모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뒤에 있는 폴러 트래킹 모드인데, 폴러 트래킹 모드는 이 올소 모드랑 일반 모드, 올소 모드나 폴러 트래킹 모드가 클릭되어 있지 않은 모드를 약간 합쳐놓은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각도 어디든 이동을 할 수 있지만 0도나 90도나 180도나 270도에 가까이 가면 마우스 커서가 위치가 고정이 돼요. 탁 붙어요. 자석처럼.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탁 고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 90도 단위로 정확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을 뿐더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각도도 클릭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뭐 건축에서는 그런 일이 좀 적긴 한데 나는 45도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 45도도 나는 비슷하게 좀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90, 180, 270, 360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본 설정이.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딱딱딱 고정이 되어서 붙을 수 있는 프리세팅들이 있어요. 프리셋. 그래서 그 프리셋을 클릭을 해주시면 폴로 트래킹 수치가 바뀝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치 말고 다른 걸 입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따로 여기 보시면 인크리멘트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인크리멘트 앵글 몇 단위로 자석처럼 탁탁 붙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네네네. 질문 언제든. 네. 네. 이렇게 할 때 이런 수치가 안 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정으로 안 건드렸으면은 떠야 될 텐데. 이 입력하는 칸 자체가 안 떠요? 아니면은 어떤 게 안 뜨는 거예요? 흰색 칸이 안 뜰 리는 없고. 이 각도나 가상의 몇 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게 안 뜬다는 거예요. 아, 흰색 칸이 아예 안 떠요. 지금 캐드 버전은 똑같은 걸 깔았나? 2021년 버전 깔았어요? 2020 버전. 버전은 뭐 최근 버전이니까 상관없을 텐데. 그럼 흰색 칸이 안 뜨고 내가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면은 아래쪽에서만 그냥 입력이 되게 보이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만 숫자가 입력되게 뜬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텍스트 창은 어떻게 되어 있지?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띄어져 있나요? 밑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왜 안 뜨지? 음, 제가 지금 바로 찾아볼게요. 이게 아마 그 설정이 꺼져 있는 거여서 설정만 켜면 될 텐데
여기 아래에 원래 그 다이나믹 인풋 창이 있었는데 명령어가 아마 그럼 다이나믹 인풋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이나 인풋 팁 1, 0. 다이나 모드. 요게 다이나믹 인풋이라 그래서 다이나 모드로 바꾸면 되는데 보통 3, 지금 2로 되어 있나 그러면? 잠깐만요. 요게 드래프팅에 영. 아, 이렇게 돼 있구나. 0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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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어, 명령어 창에 요게 이제 보이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이나믹 할 때 다이나믹 할 때 그 역동적인 할 때 다이나믹의 앞에 세자 따서 dyn이고요. 뒤에 모드는 모드, 우리 모드 조정할 때 모드잖아요. 그래서 역동성 모드라 그래가지고 다이나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0, 1, 2, 3 그 모드의 순서대로 0, 1, 2, 3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0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거고 뭐 1로 되어 있으면은 커서 우측에 표현하고 뭐 2로 되어 있으면 다른 데 표현하고 3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화면 중앙에 표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설정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건데 아마 기본적으로 다 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0으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다이나 모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지금 인풋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을. 그거를 3으로 바꾸시면 앞으로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이랑 똑같이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됐죠?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껐다 켜도 같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깔지 않는 한 똑같은 설정으로 요거는 자동으로 저장돼요. 도면의 그 성격이랑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그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이 폴러 트래킹이랑 올서 모드를 알려드렸냐면 지금 지난주에 이제 한 선 그리기를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건데 요거 세 개를 다 그리셔야 돼요. 요거 세 개. 지난주에 그린 거에 지우지 마시고 어,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면 조금씩 이제 우측으로 확장하면서 그려 나가시면 돼요. 색깔이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레이어 설정을 한 거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직 레이어 배우기 전이라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고 우측에다가 그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릴 건데 어, 폴리라인 모드로 그리면 폴리라인 요 선들이 쭉 한 번에 그려져서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합쳐질 건데 제가 이제 뭐를 그리기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기를 하실 때 요렇게 그려 나가다가 생각해 보면 각도 계산이나 여러 가지를 내가 그리는 방향 말고 반대쪽에서 요렇게 그려서 합치는 게 더 빠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뭔가를 그리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반대쪽에서 그려 나가다가 합치는 게 빠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그리셔도 무방한데 그렇게 그리고 나면 얘랑 얘가 각각 선택이 될 거예요. 개체가. 내가 한번 취소를 하고 새로 그렸기 때문에 그죠? 취소를 하고 새로 그렸기 때문에 어, 각각의 개체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어색해도 조금 놔두시고 각각으로 그려진 개체를 제가 합치는 방법은 어, 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나올 명령어, 새로운 명령어에 해당되는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따로 그리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진행을 해라. 그래서 요거부터 왼쪽 부분부터 요거 세 개를 한번 지금부터 쭉 그려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수업 끝나고 캐드 켜가지고 이런 거 그리기에 진짜 어렵잖아요. 마음 먹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내가 충분히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수치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써진 거지 수치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치 표기하실 줄은 모르니까 아직.
네, 지금 오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CAD 켜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하실 때 좀 힘들었던 거, 고민이 됐던 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걸 제가 그리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 습득이 오래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전체 참석자 수가 변하지 않았네요. 네. 제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나갔다 오시거나 뭐 접속 다시 하시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제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꼭 채팅창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쵸? 변의 길이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도와 길이를 이용한 극 좌표 체계로 그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우측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변의 길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쵸? 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각도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좌표 체계, relative coordinate 기억나시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정한 길이가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하시고 여기를 더해가지고 남은 길이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길이가 아마 다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되어 있게 돼 있을 텐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서 그려가지고 합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지점은 어디를 찍어도 무방하니까 기준점을 하나 잡으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러 트래킹을 켜놓으신 분들은 또는 올서 트래킹을 켜놓으신 분들, 올서 모드를 켜놓으신 분들은 90도 단위의 이동은 굉장히 쉽겠죠, 이제. 그래서 90도, 0도 이런 것들은 지정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58만큼 이동한다라고 하시면 각도 입력하실 필요 없이 58 스페이스바 입력하면 0도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58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4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6만큼 이동인데 상부에 50도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변의 합은 삼각형 내변의 합은 180이니까 40도만큼 X축으로 40도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26 40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50 47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이 거꾸로 가는 각도를 여기 있는 각도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귀찮다, 난 계산기 쓰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끊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65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끝나겠죠. 그쵸?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따로따로 끊어서 그렸기 때문에 두 개의 개체로 따로 선택이 되잖아요. 두 개의 개체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개체를 합치고 싶을 때 하나의 개체로 합치고 싶을 때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join 영어 단어죠. 그냥 합치다, 모이다 라고 하는 join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그게 이제 명령어예요.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join 입력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select source object or multiple object 이렇게 나와있죠.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들, 합칠 오브젝트 또는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오브젝트 여러 개를 선택하면 우리가 합쳐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클릭해도 되고 전체 드래그 해도 되고 어떻게 선택하시든 합치고 싶은 거 다 선택하신 다음에 다 선택됐죠? 그 다음에 선택이 완료됐으면 완료됐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죠.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클릭해 볼까요?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조이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하나 그쵸? 하나 이럴 때 조인 입력하면 합쳐지는데 조인은 반드시 선의 끝이 붙어 있을 때만 끝과 끝이 붙어 있을 때만 조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얘랑 접점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조인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조인이 먹지 않아요. 끝과 끝이 딱 만나 있어야지 한 번에 그린 것처럼 조인이 된다. 우리가 안 떼고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안 떼고 그림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조인을 했을 때 안 떼고 그리기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조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인이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차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조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떼고 그리기처럼 조인이 되니까. 해볼까요? 그렇죠? 컴퓨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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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다고 생각하고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겹쳐 있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설명해야 될 그 오스냅 기능이라는 스냅 기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희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측편에 있던 거 다시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어디로 잡든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할 건데, 자, 70,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을 모르셨다면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그렸겠죠.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X축으로 이동이 없고 Y축으로 10만큼 이동했으니까 상대 좌표죠.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골뱅이 0,10 이런 식으로 그렸겠죠. 그쵸?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X축으로 30이동, Y축으로는 이동이 없죠. 그러면 똑같이 골뱅이 30,0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원칙인데 예전에는 전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캐드에서 빠르게 그릴 수 있도록 마우스 커서가 가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경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90도만큼 위로 가겠다. 그러면 30만큼 90도로 위로. 그 다음에 똑같이 180도만큼 이동하겠다. 똑같이 방향을 가지고 간 뒤에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10. 그 다음에 다시 180도만큼 10. 자, 상부로 15. 아이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삐뚤어져 있으면 선이 삐뚤게 올라가겠죠. 내가 잘못 그렸다. 바로 직전 단계로 돌리고 싶다 하면 undo 해서 U 엔터를 치면 돼요. U 엔터. 요거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능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undo. 내가 선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다 하면 다 취소하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ESC 눌러버리면 선이 끊기니까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undo에 U를 따서 단축키가 U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undo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undo 엔터를 치면 방금 직전에 했던 명령어만 취소가 돼요. 자, 다시 상부로 15만큼.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각도를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 좌표를 이용하셔야겠죠. 상대 좌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끝과 끝을 연결하는 방법 있겠지만 지금은 한 번에 그리기를 원하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죠? 29에 5만큼이네요. 그러면 상대 좌표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29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로 10 똑같이 여기서도 31에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골뱅이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C 누르면 갖다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지점 어디로 잡든 상관없이 내가 그린 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자, 13 아래로 20 40 8 지금 저 왼손은 마우스 패드 그 숫자 패드로만 가고 있어요. 저는 숫자 패드에도 엔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패드로만 지금 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각도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길이를 봐야겠죠. X축으로 20
Y축으로 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10. 자,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부에 X축 길이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보신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래 길이에서 위의 길이를 전체를 빼야지 요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인지 계산이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그쵸? 그냥 끊을게요. 끊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20, 24. 자, 이 방향으로 10에 10, 10, 10. 마찬가지로 22. 6만큼, 다시 75만큼. 그러면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죠. 그쵸? 얘는 한 번에 그린 게 아니니까 C를 먹으면, C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쵸? 내가 이거 따로 그리고 따로 그렸으니까 C를 하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 두 개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 조인 하셔도 되고 조인하고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되어 있으면 조인 하나로 합쳐지겠죠. 제가 지금 그리는 자료는 다시 다 올려 드릴 거예요. 저기 그 이미지 파일을 캠퍼스에 올려 드릴 거니까 지금 못 따라 하신 분들은 나중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다 그려 놓으셔야겠죠. 다 마무리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좀 보기가 지저분해가지고 라인 맞춰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 뒤에 제가 세 개를 더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지금 그려보시면 돼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시킬 거예요. 근데 그 세 개라고 하는 게 절대좌표를 이용하는 드로잉이 있는데 절대좌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 할 건데, 요거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X, Y의 좌표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 80, Y 120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CAD에서 절대좌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CAD에서라기보다는 건축 드로잉에서, 아키텍처럴 드로잉에서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린 걸로 하고 이 방식으로는 드로잉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냥 한 점을 찍고 나서 위치에 따라서 딱딱 이동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상대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생략을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를 먼저 그리시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다 절대좌표, 절대좌표, 절대좌표고 요거 하나만 상대좌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마무리를 하시면
어, 라인 드로잉은 라인 드로잉은 내가 쉽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정도는 충분히 빠르게 제가 한 것처럼 그려야지 내가 다 마스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두 개 시간 드리고 나머지 하나도 같이 해보고 라인 드로잉을 일단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남는 시간에 드로잉을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조금씩 예전보다는 빠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스스로 하시면서도. 85. 자, 여기는 각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각도가. 근데 각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각도의 길이가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차점을 찾으면 되는데, 자, 45도로 내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쪽에 같이 놓고 볼까? 이렇게. 그죠? 내가 여기서 45도만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길이 얼마에 각도 45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 좌표계로. 상대 극좌표계를 썼다는 거죠. 상대 극좌표계. 그러면 상대 좌표계를 하려 그래도 요 길이가 필요하잖아. 아, 밑에 거 지금 위에 거 하고 있어. 위에 거. 요거 어떻게 했어요? 요거. 그죠? 극좌표계 했는데 요 길이를 모르잖아요. 요 길이를 모를 때 반대로 시작했다. 반대로 시작했다는 무슨 말이지? 여기서부터 하면은 거꾸로 가고 위로 가고 거꾸로 가고 결국 여기도 길이를 모르잖아요. 아닌가?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차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교차점을. 아, 45도라서 48. 요거를 아마 48로 계산해서 그렸나 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틀어지겠죠. 요 길이가 48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양을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거는 이제 쉬운 방법이니까 한 번에 모든 모양을 쭉 한붓 그리기처럼 따라가면서 그려서 완성을 시켰는데 만약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 번에 완성시킨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림은 최종적인 형태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5도만큼 그리긴 그리는데 길이를 모르니까 일단 멀리 48보다는 크겠죠. 이 길이가 대각선이니까. 그쵸? 그래서 50 이렇게 하지 말고 60, 70 정도로 만약에 길게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한 100으로 할게요. 그냥 100으로 하고 45도 이렇게 가겠죠. 그쵸? 방향은 이거에 맞단 말이에요. 방향은 이게 맞아요. 그쵸? 근데 길이가 48이에요. 길이가 48인데 이 아래쪽에 그려놓은 85의 선분과 위쪽에 있는 선분의 y축 길이가 85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상대좌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그려간 길이가 48이란 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x축으로 쭉 가면 요거를 가상의 선을 그린 거예요. 제가 임시선을.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요 선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복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중복해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시면 돼요. 중복해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을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쵸? 교차점 여기 교차점을 그리고 거꾸로 35 위로 10 거꾸로 40 나머지는 합쳐주는 거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랑 얘를 조인시켜 주시면 형태가 될 건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차점이 선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요 교차점이 이렇게 X 모양으로 딱 표시가 돼서 자석처럼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오늘 할 건데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캐드에서 뭐라고 하냐? 오브젝트 스냅이다 해서 줄여서 오 스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 스냅. 오브젝트에 오를 따고 뒤쪽에 스냅을 따서 오 스냅이다. 스냅이 뭐냐? 낚아채다 이런 뜻이잖아요. 탁 채는 거예요. 스냅. 우리 뭐 손목 스냅을 준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스냅이에요. 그래서 어딘가로 이렇게 짝짝짝 갈 때 우리가 낚시찌 이렇게 탁 낚아채듯이 내가 이렇게 푹 갈 때 교차점에서 또는 끝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정을 해놓은 값에서 마우스 커서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거를 스냅이라 그래요. 스냅. 그래서 오브젝트를 스냅한다 해서 오스냅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요거 두 개가 스냅 설정인데 요거 두 가지가 다 스냅 설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오브젝트 스냅, 오스냅 F3번, F3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건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차하거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포함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오브젝트의 가상의 선들을 확장시키고 연장시킨 것을 트래킹 해가지고도 스냅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 선이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 방향이. 예를 들어 이 선의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방향으로 선이 고정이 되죠. 캐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이렇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해되세요? 가상의 이 선의 연장선을 쭉 계산을 해줘가지고 뭔가 트래킹을 해주는 거. 요런 게 이제 요 앞에 있는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고 뒤쪽에 이제 오브젝트 스냅핑인데 오브젝트 스냅핑부터 하고 요거만 이번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이건데 자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저는 다 체크돼 있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귀찮아 가지고 요 설정창을 열어 가지고 요 설정창을 여시면 오브젝트 스냅 세팅이라고 설정창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하나 뜰 건데 자 오브젝트 스냅 자체를 켜고 끄는 거는 F3라는 버튼으로 한다 그랬고 F3번 켜져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도대체 오브젝트 스냅에 어떤 것들을 스냅핑 할 거냐를 부가 옵션, 상세 옵션들을 내가 체크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상세 옵션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켜고 쓰시는 거예요. 다 켜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쓰시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쓰진 않아서 사실은 필요한 기능들만 쓰는데 간단히 많이 쓰는 기능만 좀 알아볼게요. 많이 쓰는 기능만 일단은 클리어 올로 다 뺀다고 가정을 하고 이 다 빠져 있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어,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라인 같은 걸 그렸을 때 뭔가 끝에 탁탁 달라붙었었죠. 그렇죠?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스냅핑을 쓰시다가 실수로 F3번 눌렀는데 자기가 누른지도 모르고 꺼져 있는데 나는 당연히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교차점이겠거니 하고 클릭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확대를 해볼게요. 그렇죠? 안 붙어 있죠? 이 끝이 여기에. 그러면 이제 도면에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는 도면들이 실제로 시공할 때 출력하면은 뭐 1대 100, 1대 50 막 이렇게 엄청 확대가 되잖아요. 50배, 100배, 200배 이렇게. 그럼 지금 미세한 오차를 1mm를 100배 확대하면 100mm가 되니까 10cm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1mm를 잘못 그렸는데 현장 가면 벽체 위치가 10cm씩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오브젝트 스냅핑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켜져 있어도 체크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체크해 주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지정하는 거냐? 읽어보시면 사실 영어 단어라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엔드 포인트는 뭐죠? 끝점. 끝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분,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야지 직선이 그려졌었죠. 그렇죠? 곡선을 그린다고 해도 곡선의 시작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 그리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점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열려 있는, 터져 있는 양 끝단. 끝단을 스냅핑 할 수 있게 얘는 무조건 쓰겠죠. 얘는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체크를 하고 쓰시는 거고. 자, 미드 포인트는 뭐죠? 중심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가 됐든 전체의 길이를 따져서 중심점을 찍어주는 역할이에요. 중심점도 많이 쓰는 기능이겠죠. 기하학적으로 뭔가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중심점도 많이 그리고 넘어가요. 자, 센터는 중심이 아니라 중앙점이죠. 중앙점. 그래서 얘는 원에 해당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서클 그리는 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원의 중심점도 많이 쓰겠죠. 원은 중심점이 없으면 원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서부터 자르거나 나눠줄 때 중심점이 필요하니까 얘도 항상 체크를 넣어서 쓴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센터 이것도 똑같이 중심점인데 지오메트릭한 센터니까 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각형을 그릴 때 아까 지난 시간에 오각형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각형, 삼각형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걔네들도 중심점에서부터의 거리로 실제로는 작도를 해요. 그렇죠? 원래 폴리곤이란 것의 정의가 몇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점으로부터의 얼마의 거리를 지나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또는 중심점에서부터 각 변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접, 외접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폴리곤을 그리잖아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오래돼서 까먹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의 중심을 찍어주는 중심을 스냅핑 해주는 기능이다. 스냅핑 해주는 기능이다.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체로 포인트 오브젝트에 쓰는데 CAD에서도 우리가 선을 그리고 선들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쭉 만들고 있지만 원래 드로잉의 기본은 점, 선,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 올라가고 라이너 배우시고 하면은 점, 선, 면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것들을 배울 텐데 이 점을 찍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점을 찍고 특히 이제 CAD에서는 디멘전 같은 경우 디멘전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개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수치를 적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숫자를 쓰잖아요. 뭐 30. 그쵸? 여기에 이 디멘전을 그리는 방법이 이제 아키텍처럴 디멘전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안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는 선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도 점을 찍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표현 방법에 따른 차이인데 대체로 회사마다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고 어, 활동하는 군 우리가 이제 건축 쪽이잖아요. 건축군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건축 쪽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 요 방식을 써요. 요 방식을 쓰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점이에요. 점. 그렇죠? 요렇게 시커먼 점. 그래서 이 점의 정확한 중심점, 이 점을 탁 찍어서 내가 스냅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쟤는 노드가 켜져 있어야지 스냅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지금은 켜놓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쿼드런트라고 하는 건 4분점인데 4분점 이것도 이제 원에 해당되는 거죠. 원. 우리가 원을 그리면 x축 y축을 원을 중심으로 쭉쭉 긋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렸을 때 x축 y축을 중심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x축 y축을 딱 그리면 이렇게 4등 분할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4등 분할되는데 교차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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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이 4분점이에요. 쿼드런트. 그래서 요 점이 스냅핑 되는 거예요. x축 y축이 없어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 자 인터섹션은 교차점이죠. 교차점. 우리 교차로가 인터섹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을 때 필요한 거 쭉쭉 선이 중복돼 있다. 서로 지나가고 있다. 했을 때 그 교차하는 점을 그리는 거, 찍는 거. 이것도 잘 쓰겠죠. 자주 쓰겠죠. 자,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건 잘 안 쓰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자, 얘랑 만나고 있지 않죠? 만나고 있지 않는데 이 선이 쭉 연장됐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 연장선, 익스텐션 된 그 점을 스냅핑 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인서션은 이제 삽입 포인트인데 이것도 이제 잘 쓸 일은 없는데 우리가 블록 같은 거, 블록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특정한 드로잉의 집합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한 번에 이동을 하듯이 되게 복잡하게 그려진 뭔가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을 시키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한 번에 어딘가에 갖다 붙여 넣을 때 삽입시킬 때 그 삽입 포인트로서 인서션 포인트를 뜨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잘 쓰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perpendicular는 직각의, 직교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려놓은 선분에 직각 방향으로 바로 뭔가를 딱 그리고 싶다. 근데 지금 180도로 그렸으면 당연히 90도는 폴러 트래킹이 먹으니까 쉽겠죠. 하지만 내가 그린 선분이 만약에 대각선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 이 방향에서 난 정확히 90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perpendicular 스냅핑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트래킹에 관련된 거라서 90도로 그려지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쪽에 그려진 것과 90도 방향으로 지금 마우스 커서 중심에 각도 표시가 됐죠. 90도 표시가 90도 표시로 탁 그릴 수 있는 얘랑 얘가 90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스냅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자주 쓰겠죠. 딱 이런 방식으로 드로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도 자주 켜놓고 씁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접점, 원이랑 선이 만날 때 중심에서부터 그 선까지를 90도로 딱 그려주는 그 점을 찾아주는 기능이라서 요 센터, 탄젠트, 쿼드런트 요거는 이제 다 원이랑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켜고 끄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니어리스트 요게 조금 위험한 기능인데 위험하지만 요거 자주 켰다 껐다 하면서 쓰는 기능인데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 근처점, 근사점이라 그래서 켜놓으면 내가 뭔가 라인 드로잉을 한다. 다시 드로잉을 타이핑을 해볼게요. 라인을 하시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린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기존에 그려놨던 곳에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해보시면 근처점이라 그래서 이 모래시계 모양이 어디든 뜨죠. 어디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오브젝트 위 어디서든 그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나는 특정한 위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오브젝트 위에 그냥 어딘가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하시면 근처점에 그 오스냅을 켜시고 작도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반드시 중심점이라든지 나는 반드시 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심점에서 그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직교의 점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려놓은 이 선이 근사점 오스냅이 켜져 있으면 직교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이렇게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위에는. 그래서 90도가 가까운지 알고 아무데나 클릭을 했는데 90도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겠다. 이 옵션은 이해되시죠? apparent intersection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intersection 중에서 명백한 intersection이란 뜻인데 뭐 intersection이랑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돼요. 패러렐은 요 선과 만약에 뭐 수평안 쭉 계속돼서 만나지 않는 뭔가를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점을 어딘가에 점을 찍고 그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기 시작했을 때 반대쪽에 있는 옆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식해 가지고 정확히 수평에 트래킹을 해서 쭉 같은 각도만큼 길이는 아니겠죠. 같은 각도만큼 그려주게 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잘 쓸 일이 없어요. 패러렐은 왜 잘 쓰지 않느냐? 추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offset이라는 명령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기능들은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하면서 쓰시는 기능들이 탄젠트, 노드, 쿼드런트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는 반드시 켜놓고 작도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빠르게 작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거는 우리가 배운 오스냅이랑은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빠르게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자, 30, 15, 15, 15, 15,
다음에 20, 25, 38. 아주 쉽네요, 얘는. 자, 얘는 12, 10이니까 상대좌표를 해도 되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쪽에서부터 그려서 합쳐도 무방하고요. 근데 뭐 그렸던 거 떼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각도를 가지고 그리는 것 같네요. 보니까 115.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40도 아니죠. 140도. 그렇죠? X축 기준이니까 30 길이만큼 140도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 자, 여기도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각도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쵸? 예,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에서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것부터 20, 30도네요. X축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40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그쵸? 지금 엔드 포인트라고 스냅이 딱 잡히는 거 보이시죠? 됐으면 엔터. 이렇게 조인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쵸? 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랑 같이 한 것처럼 쭉 따라서 그리시다 보면 요게 계속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더 옆으로 그리고 싶은데 안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벌써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면창이 계속 무한하게 세상 세상 끝나는지 모르고 계속 축소가 되잖아요. 그쵸?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됐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CAD에는 drawing limit란 게 있어요. limit. 요거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아직은 명령어가 아닌데 이게 뭐냐면 그리는 한계점이죠. 한계점. 그쵸? drawing limit이라고 실제 CAD를 우리가 스케치북 노트로 보고 지금 뭔가 작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트의 크기가 한정이 안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AD를 이제 켜시면 프리셋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드로잉 리밋이 굉장히 작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계속 그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의 점들이 이렇게 똑똑똑똑똑 찍혀 있는 거예요. 스케치북 바깥쪽 라인에. 이 가상의 점을 넘어서려고 하면 넘겨서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지만 넘어서려고 하면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드로잉 리밋이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드로잉 리밋을 살펴볼 때 여기 보시면 제가 리미츠라고 치니까 리미츠 명령어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리미츠 이렇게 합시다. 네, 리미츠 한계라고 하고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 있죠? limits라고 해서 specify lower left corner 이렇게 돼 있죠. lower left corner 왼쪽 아래 지점을 특정하시오. 그래서 지금 중괄호 해가지고
0.0000, 0.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 프리셋이 0,0 지점이라는 거예요. 0,0 지점. 근데 지금 그 전에 대괄호 앞쪽에 보시면 on, off 이렇게 돼 있죠. on, off.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로잉 리밋이 없어요. 무한대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 리밋이 off로 되어 있겠죠. off. 습관적으로 건축 드로잉을 하실 때는요. 드로잉 리밋을 off로 해두세요. 꺼두세요. 그냥 무한정으로 쓰세요. 스케치북을. 근데 가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건 항상 어떤 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다가 이상하다, 뭐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아닐까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설정 값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를 하고 쓰시되 가끔 안 되는 경우는 요 드로잉 리밋이 on으로 되어 있는데 on으로 되어 있을 때 설정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어떻게 되어 있죠? on으로 하시면 0,0 아니어도 뭐 마이너스 200 플러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그리는데 항상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아래쪽 그 바텀 레프트부터 왼쪽 아래 지점부터 오른쪽 위에 지점을 항상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드로잉 리밋은 요 점과 요 점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좌표로 요 몇 콤마 몇과 요 몇 콤마 몇을 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사각형이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요게 표시되는 건 아닌데 요 사각형을 요걸 기준으로 이 안쪽에다가만 드로잉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요 드로잉 리밋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디 있냐면 제품 디자인, 뭐 기계 디자인 이런 거 할 때 실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는 용지와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이 정확히 항상 같다. 건축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건물에 맞는 종이가 없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출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 100, 1대 1000 이런 축적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1대 1의 상태로 항상 출력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쵸? 휴대폰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은 항상 A3, A4 용지 안에 도면이 모두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스케일을 감안해 가지고 항상 내가 그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그 드로잉 리밋을 지정해 놓고 쓰는 경우가 있다. 나는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크기의 뭔가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드로잉 리밋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잉 리밋 온 상태에서는 왼쪽 아래에 절대 좌표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좌표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좌표를 입력하시면 그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상단까지의 네모를 그린 그 상태를 스케치북으로 인지하고 도면을 그려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경우는 없지만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셔라. 자, 그 다음에 유닛 설정, 유닛 설정. 이게 뭐죠? 번역하면 단위라는 뜻이죠. 단위. 그렇죠? 그래서 단위 설정을 왜 있느냐? 단위 설정이 있는 이유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같은 단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이유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독 고집스럽게 인치, 피트 단위를 쓰고 우리처럼 뭐 A3, A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레터 사이즈, 타블로이드 사이즈 이렇게 쓰고 뭐 무게도 파운드 단위를 쓰고 미국이 그냥 달라지고 싶어서 자기들만의 이런 수치를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면은 그 단위 처음에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단위 환산을 할 필요는 없고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쓰니까 그 사이즈가 뭐다라고 머릿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단위를 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시작하면은 밀리미터 단위로 시작이 되어 있을 텐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유닛, 유니츠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런 게 하나 뜰 거예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이, 앵글, 인서션 스케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데시멀이 이제 보통 10진수 우리 다루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단위를 데시멀이라고 해요. 데시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미리 보기 창이 네. 그래서 커런트 포맷을 유닛을 아키텍처럴, 데시멀, 엔지니어링, 프랙셔널, 뭐 사이언티픽 뭐 이렇게 갈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뭐를 할 거냐, 그렇죠? 근데 밑에 보시면 엔지니어링이랑 세 번째 줄부터 엔지니어링이랑 아키텍처럴 포맷은 프로듀스 생산한다, fit and inch 디스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래서 아키텍처럴 이렇게 해버리면 인치 피트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토캐드를 미국 사람이 개발해서 아마도 그렇겠죠. 미국 중심으로 아키텍처럴이 인치 피트로 되어 있게 건축이라는 게 자기네들 그렇게 쓰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 데시멀 단위 10의 단위로 딱딱딱 끊기는, 그렇죠? 10, 100, 1000만 이렇게 가는 요 단위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프리시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정확도,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정확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나는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 절대로 소수점을 쓰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작도를 하니까 건축에서는 3mm 이렇게도 작도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어요. 건축 시공 현장 오차라는 걸 법적으로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3mm, 5mm, 5mm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3mm 요 정도는 아무리 정교하게 현장에서 실측을 했다 하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기는 오차를 인정을 해줍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쓰더라도 시공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0점 몇몇몇 이런 단위는 아예 쓸 일이 없겠죠, 건축적으로는 드로잉 할 때.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도를 그냥 0으로 맞춰놓고 평소에 작도를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가끔 요 드로잉을 하실 때 가구 디자인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가구 디자인까지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정확도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구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소수점 단위로까지 밀리미터로 표현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가구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가구도 보통 아무리 정교하다 그래도 밀리미터 단위 정도, 밀리미터 단위 정도까지기 때문에 프리시전 자체는 0으로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근데 요거를 왜 0으로 하지 않고 쓰느냐? 이제 면적 계산할 때, 면적은 우리가 이제 건축 대지를 계산하다 보면 대지가 정확히 정수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형태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대지가 없잖아요. 다 독특하게 생겼고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그 면적을 캐드 단위로 계산하다 보면 절대로 정수로 떨어지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어, 대체로 이제 건축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쭉 표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그나마 근사하게 면적 계산이 되기 때문에 면적 계산을 할 때를 대비해서 요게 이제 0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지 관련된 캐드 파일을 뭐 서울시에서 제공한 파일을 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 놓더라도 그 단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실측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0으로 해도 되는데 잘 바꾸진 않는다. 각도도 마찬가지로 데시멀 우리가 숫자 1, 10, 100, 1000만 이렇게 떨어지는 요 숫자 단위로
숫자에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 도 몇 도 하는 것들이 요 수치니까 그대로 두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디그리, 미니, 색 이런 거는 뭐 과학 쪽에서 쓰는 건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레이디언도 요거는 길이를 수치로 환산한 각도 단위거든요. 요거는 뭐 패러메트릭 디자인 할 때 가끔 나와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쓸 일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시멀 디그리를 쓴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인서션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뭔가 이제 그 블록을 삽입할 때 삽입하는 것의 스케일이 지금 어, 인치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바꿔놓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라이팅 관련된 거는 우리가 쓸 리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애들만 다른 수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수치를 쓸 거냐 아메리칸 쓸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그대로 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클락와이즈, 카운트 클락와이즈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다시피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운 거 각도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재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 각도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져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치 각도의 계산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 활용해가지고 드로잉 해볼 텐데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카피랑 무브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지금 하는 드로잉을 같이 해볼게요. 자, 라인 드로잉은 계속 되는 거예요. 라인 드로잉이 끝났다고 라인 드로잉을 안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부가적인 더 어려운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라인 드로잉을 다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카피랑 무브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랑 무브를. 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여러분들 그려놓은 거 있으실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카피 무브를 해볼게요. 자, 카피 무브. 카피랑 무브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복사하다, 이동시키다 요 차이인데 컴퓨터에서 이해하는 로직은 뭐냐면 로직은 자, 여기 있는 걸 이쪽 방향으로 복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쵸? 같다고 가정하고 이게 복사예요. 그쵸? 복사. 그래서 복사는 뭐예요? 이 개체를 인식시킨 다음에 어디다가 복사할 거냐 요걸 지정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무브는 뭐예요? 카피랑 똑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브라는 것의 정의는 프로그램에서 이 개체를 이쪽으로 복사한 뒤에 원래의 개체를 삭제하면 아이씨 원래의 개체를 삭제하면 얘가 이동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복사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는 move가 한 단계 명령이 더 들어가는 거다. 컴퓨터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방식은 똑같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copy랑 move 두 가지의 명령어를 해볼 건데 명령어는 말씀드린 대로 copy, move는 move 영어 단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copy는 CO로 move는 M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copy를 너무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C로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C 클릭하면 아마 서클 원이 그려질 거예요.
단축키 설정하는 건 명령어들 충분히 많이 배우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카피 무브. 자, 카피부터 해볼게요. 카피 엔터. 자,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카피할 거냐? 항상 복사하다 라고 하면은 복사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복사할 대상을 선택하는 게 1번이에요. 자, 예를 해볼게요. 선택이 됐으면 선택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식시키는 건 뭐냐? 클릭이 아니라, 클릭이 왜 선택하는 인식이 아니냐? 내가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6개를 선택하고 이거 전체를 인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은 드래그랑 똑같은 기능이라 그랬죠. 드래그 한다고 다 선택되는 게 아니고, 드래그 하면 어디까지 드래그 할 거냐, 얼마만큼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체가 선택이 되고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체를 지금 인식시키는 이런 정도로 인식시킬 거야 라고 해놓은 지금 사전 단계. 자, 그러면 다 선택이 됐다. 정확하게 내가 이걸 카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풋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엔터, 스페이스바.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렀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카피든 무브든 항상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인식을 해요. 카피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복사할 건데 얘네들의 복사하는 것을 복사의 기준점을 잡아라 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잠깐 이해를 더 시켜드리면, 실제 이 개체를 복사를 할 건데 이 개체를 여기다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개체의 기준점, 예를 들어 이 개체를 컴퓨터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찍어요. 점을 여기다 찍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개체에 연동된 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렇게 한 세트로 인식을 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그럼 얘가 어디에서예요. 여기를 어디로라고 해서 여기를 찍잖아요. 내가 찍은 거는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우리 선 그리듯이 두 점을 찍을 건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라고 우리는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사각형과의 관계가 뭐가 있죠? 우리 절대좌표, 상대좌표 배웠듯이 이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어떤 크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컴퓨터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사각형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크기였다라고 하는 걸 그려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어디 찍던 상관없어요. 내 개체 위에 찍어도 되고요. 스냅 잡히는 곳. 개체 안에 찍어도 되고 개체 바깥에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를 찍어도 상관없는데 그 관계를 설정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냥 여기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바깥쪽. 그러면 이 바깥쪽 점을 기준으로 내가 다음 점을 찍을 거잖아요. 다음 점을 찍을 때 지금 이 관계가 보이시죠? 내가 찍은 점에서 다음 점까지를 이동시키는데 그 점을 클릭을 해주면 복사가 완료가 돼요. 사실은 완료가 된 건데 명령이 안 끝났죠. 안 끝난 이유는 여러 번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카피가 기본이다. 여러 번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완료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복사하기를 원하면 한 번만 그 다음 기준점을 찍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명령을 잘못 실행했다. 뭐라 그랬죠? undo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move를 한번 해볼게요. move 똑같겠죠? 자, move, 내가 대상을 선택한다. 1번 엔터. 인식시키는 단계, 기준점을 찍어라. 기준점 이번엔 여기로 해볼까요? 한번 요 교차점 모퉁이. 그 다음에 이 점을 어느 점으로 옮길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점을 찍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두 개의 개체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그려놓은 다른 개체 위에다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겠죠. 클릭하고 끝나요. 무브는 왜 엔터를 안 쳐도 끝나죠? 멀티 무브는 없으니까. 멀티 무브는 무브를 다시 실행하는 거니까 명령어를 다시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카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카피할 수 있으니까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방법은 똑같지만. 그래서 선 그리기, 복사하기, 이동하기 이렇게 다 배우신 건데 지금 카피랑 무브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해보셔야지 습득이 되겠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 작도를 하시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거니까 요거 4개 다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4개. 요거 비례가 좀 안 맞아요. 70에 70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사각형인데 책에 이제 표현을 포함해서 표현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는 안 맞으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요거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체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요거랑 요거를 조금 그리는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는 데만큼 해보시고 제가 또 시간 안 되면은 끊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과제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그거를 따라서 쭉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마무리를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작할 때 또 같이 그려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 못 그리셨던 분들은 같이 따라 해보시면 마무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해볼 때는 좀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지금부터 빼먹지 마시고 작도를 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해보세요.
자,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파일은 다 그 수업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들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하시면서 질문 있거나 좀 궁금하시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채팅창이 좀 뒤에 있어가지고 이 창이 실시간으로 못 봐도 제가 수시로 확인은 하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요거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출석은 제가 이 참가자 명단으로 다 체크를 하니까 잠깐만요. 요거 캡처만 하고.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네.